네, 반갑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예원 씨, 우리가 연초에 올해 건강하게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 네. 먹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예원 씨는 건강식 뭐 어떤 음식들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아. 혼자 살다 보니까 네, 네. 음식을 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맨날 다 태워 먹고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외식하고 네. 패스트푸드 사 먹고 아이고. 냉동식품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조금 더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사실 슬로우 푸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전통 음식만한 게 또 없습니다. 오늘 또 관련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재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제이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희입니다. 요즘 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우리 몸을 생각해서 음식에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발효 음식 만드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는 지금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김치, 된장, 막걸리 등 맛과 영양을 다 잡은 우리네 발효식품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세월과 함께 푹 익어가는 전통의 맛, 이를 아끼고 지켜가는 부산 기장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느껴지죠. 오, 약간 고즈넉한 그쵸? 것 부산시에 같아요. 운치 남편 있어요. 사업 때문에 가 있다가 16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지어서 남편이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어릴 때 여기서 자랐는데 약간 그 이제 다시 저희들이 와서 좀 많이 고쳤죠. 리모델링도 하고. 손을 좀 봤다고 해도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당 한편 볕 좋은 곳에 들어선 장독대. 어림잡아도 10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와, 이게 다 와.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요? 고추장도 있지만 거의 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좀 저염이거든요. 된장이 소금이 많이 가지 않는 이게 한 3년 정도 된 3년. 된장이. 맛보실래요? 색깔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3년 묵은 된장은 정말 빛깔부터가 이게 남다른데요. 얼마나 진할까요? 이어서 된장 담글 준비를 삶은 합니다. 콩하고 보리누룩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저어주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아주 맛있는 된장이 돼요. 해마다 가을, 겨울이면 이렇게 된장을 손수 빚는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저어줘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콩 삶고 남은 물이에요. 이렇게 콩물도 넣어줘야 더 맛이 좋아진다고 아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단맛이 나는 이제 된장이 돼요.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된장과 고추장 등을 빚는 그녀는 기장 발효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향에 오면서 옛날에 친정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어머니가 정말로 된장도 잘 담으시고 발효식품을 잘 하셨어요. 근데 고향에 와 보니까 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제 발효식품을 제가 배워봐야 되겠다. 그동안 진짜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사실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밖에 나가 있으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술센터 가서 정식으로 배우게 된 거죠. 그날 오후 집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인근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아이들. 여기 이제 체험 맞나요? 아이들 그 저기 된장 체험하러 왔어요. 다 함께 실내 체험장으로 이동. 이제 본격적으로 메주 빚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콩이죠. 이게 저기 노란 콩이라고 하는 요 콩을 가지고 여러분 된장을 만들 거예요.
먼저 삶은 콩을 맛보게 하는데요. 요즘 보면 콩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친구들과 같이 먹어서인지 대부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콩을 빻아서 저희도. 된장을 만들었어요. 자, 절구에 삶은 콩을 넣고 쿵쿵 찧어보는 아이들. 고기 봐. 좀 변했지? 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유치원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이 많은 콩을 절구로 다 찍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콩 가는 기계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모든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실제로 된장하면 조금 약간 거부감이라든가 콩에 대한 거부감 또 전통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아이들의 놀이 겸 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거부감도 없어지고 교육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마치 놀이를 하듯 콩을 만지면서 체험을 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꼭꼭 눌러 매주를 뒤져보는데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얘들아,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게 안에서 해주시면 방금 삶은 콩이라서 아직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네모난 매주가 아니라 동글동글 공처럼 빚어봅니다. 공이되었다고 맞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거죠. 예뻐요. 네. 된장찌개요. 두부도 만들 거예요. 두부도 알아요. 전 두부가 맛있어가지고. 어느덧 해가 기울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 주부로 돌아온 순옥 씨.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인데요. 짜지 않게 심심하게 담근 집된장에 버섯, 호박 등 갖은 채소를 넣고 한 소끔 끓여냅니다. 아마 된장찌개를 많이 해가 먹죠. 발효식품에 그때 주방으로 온 오세요, 남편. 아이고, 네. 두분 보기 잘 좋아요. 어울리셔요. 맛 한번 보세요. 맛이 이제 괜찮은가? 얼마나 잘 되는 것만 한번 봅시다. 아 이거야. 맛이 괜찮아요. 아 맛이 참 좋아요. 아, 맛을 간은 간도 잘 맞아요. 역시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은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서인지 맛도 영양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귀농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3년 전부터 된장은 한 15년 전부터 된장은 담았다고 보여야죠.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서인지 남편은 여든의 나이에도 아주 건강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사실은 농촌에서 와이프가 새로운 맛을 잘 내요. 내 입맛에 맞게. 금년에 나이가 44년생인데 좀 아픈 데는 없어요. 아주 건강한 아주 편이에요. 아픈 데는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편이죠. 부부의 오붓한 식사는 계속됩니다. 발효식품이 진짜 몸에 좋나 봐요. 그렇죠? 네, 건강에 좋은가 봐요. 다음 날 동트기 전에 기장 대변항. 고요한 새벽에도 어부들의 작업은 이어졌는데요. 서둘러 이곳을 찾은 순옥 씨. 아 여기는 저희들이 술을 하기 때문에 그 술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왔죠. 바로 기장 미역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장 미역은 전국적으로도 소문난 명품 먹거리죠. 좋은 술을 위해선 좋은 재료가 필수. 이렇게 직접 와서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이 대표님이 뭐 술을 미역 가지고 술을 만들고 싶다. 그래 막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한 10년 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미역이 들어가요. 겨울철 수확하는 햇미역은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는 지금이 최고로 맛있다고 합니다. 기장은 물이 맑다는 거하고 첫째 또 가에 돌이 많기 때문에 조류 이동이 심하다는 거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난류, 한류가 이게 기장 지점에 부딪힌다는 지점. 미역을 이용한 막걸리 개발은 기장 어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도 있고 또 이 해조를 갖고 술을 만드는 것도 처음 봤고 그래서 맨 처음에 될까 안 될까 저희들도 염려를 했는데 잘 만드시니까 더 기분이 좋죠. 며칠 후 겨울 햇살이 좋은 오늘 오랜만에 술을 담그기로 했는데요. 먼저 미역부터 물에 넣어 준비합니다. 궁금하네요. 1년 썰 그 미역을 전부 다 날 때만 나니까 이걸 전부 다 염도를 빼서 그 다음에 말려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의 미역 막걸리, 이를 개발하기까지 이게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염도가 합니다. 있으면 사실 술이 되지 않고 많이 썩어버리거든요. 많이 버렸죠 처음에는. 많이 버리기도 하고 사실 그 술이 잘 안 됐어요. 술을 빚기 위해 기장 발효 협동조합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 농사 짓는 이웃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집에서도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대로 배웠거든요. 커다란 시루에서 익어가는 건 술에 들어갈 고두밥인데요. 쌀을 12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후 시루에 넣고 증기로 쪄낸 겁니다. 밥은 이렇게 잘 저어서 식혀줘야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술을 담그면서 조합원들은 저마다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거 술 담가야 되는데 저는 저 밥이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진짜 좋은 재료지.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 발효되는 시점에 그 온도가 최고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이 미역이겠죠. 아, 이 바다 냄새가 확 나더라. 미역 냄새 난다. 이 기장 바다를 갖다 품은. 좀 식혀가지고 고두밥을 식혀가지고 이제 미역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누룩이 들어갈 거거든요. 고두밥을 식혀서 온도를 낮춰야 균이 잘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는 발효실로 옮기는데요. 여기 있는 발효통에 넣어서 잘 익히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술이라고 이게 균이 엄청 많이 살아있어요. 이 누룩이 먼저 들어가서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저희들 보통 술을 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담금을 하는 걸 단양주라고 하고 두 번 담는 걸 이양주라고 하고 이거는 세 번 담그는 거를 삼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밑술을 담고 한 4, 5일 정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충분히 균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덧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충분히 발효시켜서 또 덧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 담금을 한다고 해서 삼양주라고 합니다. 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으니 술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싱싱한 미역을 안주 삼아 손수 담근 막걸리를 종류별로 꺼내놓았는데요. 미역은 물론 다시마 그리고 흑미로 만든 것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미역이나 다시마 맛이 나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하시는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향이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살짝 비린 맛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빠졌다니까 궁금하네요. 우리 이제 금년 새해 처음 먼저 술도 딱 담고 멋지게 한 판 벌려야 되는데 작년 때까지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그죠? 금년에도 멋지게 또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야, 멋지네요. 다 함께 2024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보는데요. 아, 좋다. 그럼 전부 갚는데. 뭐 우리가 저 해산물, 저 해조류에서 풍기는 이런 특이한 맛이 또 바다를 갖다가 함께 몸에 품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마시게 됩니다. 요 사실은 지금 먹는 지금보다는 깰 때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숙취가 있기 마련인데 요걸 드셔보면은 숙취란 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우리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 조합이라고 하면 같이 이제 술을 한 사람들이 같이 상생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술이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이 발전해서 이 지역에 그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건강하게. 아유, 그럼요. 예. 너무 보기 좋아요.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한국의 맛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의 특산물인 미역을 이용해 정성으로 빚어낸 전통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도 있는데요. 우리 음식을 지켜가는 기장 발효협동 조합원들, 이들의 도전은 2024년 올해도 계속됩니다. 네, 전통주나 된장, 우리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 곡이 일단 너무 고풍스럽고 맞아요. 고즈넉하고 운치 있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뭐 장독대 100여 개가 있었는데 좀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장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체험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 보통 피자나 뭐 과자 이런 체험만 많이 보여줬는데 된장 체험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막 된장 매주 갖고 노는 모습 보니까 아니 뭐 저는 뿌듯한 거예요. 제 애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 보면서 많이 푸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네, 된장을 저도 만드는 건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손수 만든 집된장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졌고요. 그쵸, 또 네. 두 번째로 만나봤던 막걸리 있잖아요. 제가 또 막걸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밥 막걸리나 이제 땅콩 막걸리 같은 거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렇게 미역으로 만든 막걸리는 또 처음 들어봐요.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맛이. 네, 그쵸. 저도 꼭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지역에서 나는 싱싱한 로컬 식품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데요. 이 어민들이 다시마나 미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판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품처럼 만들다 보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